알고 보면 쓸모 있는 마포의 생활 정치 알쓸마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 때 저희가 4차 방송이었죠. 네, 그때 마포 이제 동상생위원회 관련된 논의도 했고 해서 이번에는 사실 크게 이슈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이슈가 하나 또 뻥 터졌어요. 네, 마포의 이제 작은 도서관 관련된 이슈가 터졌는데 오늘은 뭐 그 얘기를 중심으로 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현주 위원장님부터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 오현주입니다.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초록의 기운을 붙잡고 있으려고 초록색 옷을 이쁘게 입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하고 약간 비슷한 까만 바탕에 안에 그러네요. 네. 같은 자리에 어떻게 또 앉았어요? 거기가 약간 가을이시네요. 그러게요. 저 아닌 것 같은데. 가을 느낌 무슨 그냥 입고 왔는데. 네, 자, 한진숙 씨. 네,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마포 다정한재단의 한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조영술입니다. 오늘 오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는 덜 춥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자전거 타기는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재미있게 방송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2주 만에 또 뵀는데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2주 동안?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제 혹시 술 드셨어요? 저요? 네. 왜요? 갑자기 왜? 아니 되게 얼굴이 부으셔가지고 평소보다. 아, 이게 네.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어젯밤에 늦게까지 고기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요. 예, 어제 이제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갑자기 고기 뷔페집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 계속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자서요? 설마 혼자 먹었겠어요. 그러겠죠. 거기 네. 혼자 입장 안 됩니다. 고기 뷔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자담회 하나를 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2주 동안 정신없이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하는데 보수 정당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이제 보수 정당의 가치를 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 너무 한국의 정당 정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CF에 그런 나오는 것 같이 예능과 같이 이렇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당 정치에 대한 가치를 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자는 자리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담을 되게 많이 하시네요. 네, 자담에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 정치권에서 뭐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제 가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미리 논의를 해서 방향성을 정해서 가는 게 맞지. 그때 이게 유행인데 가지고 자기 옷도 안 맞는 것을 입고 가는 그런 건 좀 뭐 맞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가지고 좌담회를 통해서 좀 수기하는 자리를 만드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수기 말씀하시니까 좋네요. 보수 정당에서도 그런 것도 하는군요. 지금 되게 이거 뭐야? 은근히 되게 심하게 깐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보수 정당 잘합니다. 네. 네, 그러게요. 그런 자리를 가본 적이 없어서 아쉽네요. 뭐 어떤 얘기 나누시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저희 시민사회에서는 요즘에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라고 해서요. 매년마다 지금 8년째 진행하고 있는 정말 주민들 공론장 이야기장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번에는 16개 정도의 이야기 자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전에 전 마포 부구청장님이셨던 분과 그리고 현직 구의원과 그리고 이제 지역의 활동가들이 같이 자리하는 민관 거버넌스라든지 그런 이야기 자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불평등을 우리는 어떻게 지역에서 해소하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활동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 자리도 있었고요. 이제 지금 내일은 지역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지역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뭘 준비를 하고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일지 이런 것들 얘기를 나누는데 무엇보다도 청년 이야기 자리라든지 여성 이야기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한 8개 정도가 또 그런 작은 소규모 이야기 자리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자리를 가보면 정말 왜 사진 찍어서 이런 자리 저런 자리 이렇게
이미지로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 현장 이야기 자리에 가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많구나, 시민사회가. 그리고 다양한 결의 고민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도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을에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여러 사람과 이야기 나누면서 또 같이 결정을 해보고, 또 그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는 자리, 그런 자리를 요즘 만들고 있는데, 거기 요즘 쫓아다니기 몹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페북의 홍보 글도 봤습니다. 몹시 열심히 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가 지역 이제 시민사회들의 이제 공론장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확대되면 좋겠어요. 네. 아, 그러게요. 좀 많이 확대돼 가지고 이제 이야기 자리라고 좀 저희가 편하게 얘기를 하고 뭐 수다회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떻든 간에 꼭 엄청난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실제로 현장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다양한 또 결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아직은 을 쪽에 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활동이 하시는 분이라든지 거기 이야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근데 갑 쪽에서도 이런 활동이나 고민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좀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오늘 김빈 씨가 참석을 못했어요. 네. 다른 이제 급한 일정이 생기셔서 참석을 못하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 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카메라의 정면으로 왔습니다. 옆모습만 엄청 나온다. 좋다고 하세요 그래요? 지금. 네. 아유 그 옆모습만 보는 게 아유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자리를 뺏어야 되겠. 자리 자리 욕심 있습니다. 네. 저 이번에 그 마포구의 작은 도서관 관련된 좀 논란이 좀 생겼어요. 오늘 방송하는 날이 이제 14일인데 15일 날 그 작은 도서관 관련된 공청회도 지금 예정돼 있고, 정의당에서는 지금 성명서 내셨죠? 네네. 네. 며칠 전에 요 사태 듣고 바로 논평 냈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작은 도서관 자체가 이제까지 지역 사회에서 해온 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폐관이나 요런 폐쇄 움직임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를 하고, 오히려 스터디 카페를 열 거라면 스터디 카페 그 기능을 결합할 거라면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냐라는 방향으로 논평이 나왔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혹시 뭐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실까요? 실제로 보도에 나온 자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구에서 얘기한 그런 정도만 저희가 이제 들었는데, 위탁을 진행을 하는 중에 뭐 하다가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위탁 거의 마무리 그 결정 마무리 시점까지 왔다가 다시 그 위탁을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버리는 상황이니까, 시민사회에서나 그 작은 도서관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도서관의 뭐 어떤 운영 방향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싶고 뭔가를 고민 중이시라면, 그런 것들을 위탁을 뭔가를 진행하기 전에 이런 고민들이 선행되고 나서 그걸 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민간 위탁이라는 거 어떤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그거를 아예 거둬들이는 방식으로 혹은 이제 취소하는 방식으로 이게 진행을 하는 거가 굉장히 독선적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스터디 카페 그렇게 이제 독서실 기능을 추가한다는 거 이유를 봤을 때 되게 작은 도서관의 이용자가 적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구민들에게 스터디 카페 이용 뭐 요구가 높다든지 그런 얘기인데, 작은 도서관은 원래 효율성이 작은 도서관의 원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경제적인 효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요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죠.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조영술 씨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 우선 이 문제의 핵심은 저는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봐야 된다고 봐요. 그 이제 폐관 여부를 뭐 찬반을 논하기 전에 그 작은 도서관을 만약에 스터디 카페로 전환을 한다 했었을 때 과연 그 낮 시간대 거기를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의 문제하고 똑같이 접근해야 되는 거죠.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오는 이유 중에 핵심 중 하나는 낮 시간에 작은 도서관 가서 누가 책을 읽을 것이냐. 그리고 또 스터디 카페라면 작은 도서관에 누가 가서 공부를 할 것이냐.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서 문화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그 폐관 이전에 좀 현실 가능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선행되어야 되는데 늘 이제 지역에서 이제 정책을 할 때 이제 제일 유의해야 될 부분이 그 OX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거 아니면 폐관, 아니 이거 아니면 이제 폐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뭐 될 것 같으니까 무조건 고 이렇게 가는데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만들어지고 갑작스럽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또 그동안 동마을문고하고 작은 도서관과의 실질적인 갈등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밝혀졌는지 늘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상생위원회 이야기할 때도 그런 거거든요.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고민하는 위원회나 아니면 활동체들도 있는데 또 상생위원회가 과연 효과적이냐에서부터 논의가 돼서 과연 상생위원회 구성의 그것과 결이 어떻게 다른지까지 들여봤거든요. 일단 무언가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집단이라던가 기존에 있던 주민조직체들은 이걸 왜 하지 하는 첫 번째 의구심이 들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없앤다고 하면은 이제 좀 자리 잡나 싶은데 왜 없애지?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는 차원에서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도서관이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 확실한 기여를 했는가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아니면은 만약에 기여를 했다면 어떠한 기여를 했고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먼저 논의하는 게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옆에서 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에 먼저 논의해야 된다는 과정이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먼저 파악 없이 그냥 관의 시각으로 그냥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없앤다, 살린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이 뭐 당연히 공감하지 않는다면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걸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현재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 결합을 시켜가지고 가는 방향을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좀 수정해서 존치해가지고 더 지원할 게 있다면 지원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작은 도서관 문제가 사실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어떻게 보면 좀 묵혀 있는 사안이라고 봐야죠. 예. 마포는 지금 이제 중앙도서관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작은 규모의 구립 서강도서관 그리고 염리동에 이제 소금나루 도서관이 이제 구립 도서관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마다 이제 9개의 작은 도서관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영어 도서관 2군데 있고 뭐 그렇게 하면은 마포에 한 15개 정도의 작은 도서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 마포는 도서관 숫자나 뭐 규모나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고 봐야 돼요. 예.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도 한 6, 7년 전부터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다가 이것도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게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예산이 이제 규모가 큰 마포 중앙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그 중앙도서관으로 대부분의 예산이 이제 들어가면서 작은 도서관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지금 1인 관장 중심이에요. 관장이 한 명뿐이 없어요. 사서인 한 명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운영하는 데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프로그램을 열거나 뭐 이 다양한 문제들이 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서관 문제를 좀 풀어야 되긴 하는데 뭐 이 지금과 같이
이제 위탁이 결정된 그런 곳들의 위탁을 이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실 풀어서는 좀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작은 도서관이라던가 뭐 마을 문고라던가 이런 것도 좀 많이 이용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가졌던 문제 의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운영 체계에 대한 문제만 계속 우리가 논쟁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위탁을 하고 누가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근데 실제로 이제 마을 문구와 이제 도서관을 봤었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작은 도서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급여를 이제 받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인력이 적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적극적인 이러한 문화 교류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이 있는 걸 모른다. 아직까지도. 제 주변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열에 한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책을 빌릴 수 있는 곳은 중앙도서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심리고 알고 있는 정보력의 차이인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이걸 알리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용 시간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이게 공공시설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특정 계층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 평생 교육이라는 차원의 일환으로 접근을 한다면 개방 문제와 그리고 이제 알려주는 문제 그런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저는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작은 도서관이 듣는 비판이 책이 너무 없다예요. 내가 이제 보고 싶고 신간 도서를 보고 싶은데 신간 도서가 없다. 근데 작은 도서관이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시스템을 보면은 이런 게 있는 거죠. 대학 도서관을 가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학교에 이제 어떤 책이 있는데 뭐 다른 캠퍼스에 있는 책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대학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인천 쪽에 있는 그런 책이 있다면은 그걸 신청하면은 순환해 가지고 빌려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희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응. 작은 도서관이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책이 상호대차 상호대차 서비스를 하고 있죠. 서비스를 사실 그거는 조금 사실관계랑 다른 것 같아서 짚을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은데. 그걸 조금만 이따 설명할게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작은 도서관이 우선 좀 접근을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스터디 카페 개념도 좋지만 제가 마포에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육 및 이제 육아 뭐 이런 시설에 대한 개념인데 그런 것들과도 어떻게 이어져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로 확장성의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상호대차 말씀을 해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마포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작은 도서관에서 모든 책을 다 구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마포의 중앙도서관이자 구립 서강도서관에 있는 책을 검색을 해서 나는 뭐 예를 들면 연동에 있는 소금나라 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 책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이제 책이 배달돼서 그거를 이제 그 대출을 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도서관에 이제 운영비나 도서 구입비가 절대적으로 적은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도 이제 자기 도서관이 좀 관심이 있는 뭐 그런 사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도서관이 이제 밀착 도서관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음, 이제 그게 관내에서만 거의 다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이제 마포구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전국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저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마포구 관내에 있는 중앙도서관에 저는 서구의 책들 숫자도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제 대학 도서관을 아직도 이용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그 인접구하고 같이 연계되는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하셨던 이제 도서 구입비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확장성, 작은 도서관을 가면은 대학 도서관 못지않게 책을 빌릴 수 있어라는 개념들이 접근하게 된다면 저부터가 굳이 수고스럽게 제가 나온 학교까지 가서 도서관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사실 뭐 마포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죠,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예, 고민을 하든지 해야 그래서 될것 같고. 제가 작은 도서관을 저는 자리를 잡기를 원해요. 왜냐면은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스세권이라고 해요. 슬리퍼 이제 신고 네. 이 출세권.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거리에 있는 건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만 해도 저기 공덕동 주민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참 와야 돼요. 30분 이상 와야 되는데 내 주민센터는 내가 걸어서 15분, 20분 이내에 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러면 거기가 내가 중앙도서관이라든가 대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발전할 수 있게끔 마포구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이제 구청장님의 의지라고 보는데 이런 조례가 법률로 제정됐던 사례들이 되게 좀 있습니다. 지방자치 사례에서. 그렇다면은 인접구하고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정당에서도 되셨잖아요. 인접구하고 그러한 오히려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내가 도입을 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데까지 도전을 해보겠다 해가지고도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그거는 저는 불필요한 거라고 보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운영 시스템이 아니라 운영자 시스템 말 그대로 행정적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 작은 도서관이 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고 혹은 이제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없어서 작은 도서관이 충분히 그거를 둘 만한 이유를 못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출발일까요? 딱 저한테 그런 질문하신 거예요? 저를 제 의견 충분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네네 같은데. 그러니까 접근성 얘기는 충분히 저도 그 공감을 해요. 근데 작은 도서관은 사실 골목에 있잖아요. 동네 골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 그냥 책만 보는 곳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이 메네요. 잠깐만요. 네. 작은 제가 도서관이 대신 작은 도서관이 말씀을 그렇게 속상한 일이었다면 그 작은 도서관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 도서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독서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뭐 60년대, 70년대 이때는 도서관은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장소를 몇 곳 갖느냐 그리고 시민들이 책을 얼마나 잘 빌려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이제 도서관 기능이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예, 도서관 기능이 굉장히 바뀌었죠. 그냥 책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고 이곳에서 커뮤니티 활동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뭐 전시회, 공연, 뭐 강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은 약간 이제 복합문화 공간 같은 그런 제가 느낌이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문화 공간이다. 주민들의 문화 공간이다. 근데 그런데 작은 도서관을 자꾸 도서관 어떻게 뭐 책 얼마나 빌려갔는지 사람들이 또 얼마나 이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사단의 출발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도 굉장히 일방적이고 그리고 뚝 끊는다는 거죠.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뭔가 모색이 돼가지고 그동안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뭐 작은 도서관 사람들이 많이 이용 안 하네요. 그 뭐 문화의 공간이라고 했는데 문화의 그 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습니까? 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와서 그걸 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은 이런 방식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다른 기능을 더 원하는 것 같다라든지 뭔가 있어야지 이거를 뭐 이렇게 위탁의 방식을 바꾸던가 아니면은 그 활용 시스템을 바꾸던가 이렇게 개선이 들어가야 사람들도 아니면은 그 당사자들도 거기 도서관을 이용했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은 그냥 뚝 끊는 거예요. 지금 끊는다고는 아직 안 하지 않았나요? 이미 아니, 끊는 근데 걸로 정의를 그러니까 아직 이런 뭐- 방식은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민관 위탁을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에 벌어진 상황이 그러는 거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이게 도서관의 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야 이제 내년에 도서관 진행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이제 지금 결정하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이미 결정이 끝났었대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게 위탁이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통보만 남은 시점이었는데 그걸 다시 걷어들여서 무효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면 그냥 내가 하다가도 이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물릅시다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까? 뭐 일단 저는 이제 네. 뭐 그거는 이제 뭐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제가 그거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는 현재 뭐 마포구 차원에서 이제 입장은 뭐 폐관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제 밝혔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논의를 할 때는 뭐 거기에 더해서 어떠한 기능을 이제 추가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폐관을 전제로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저 작은 도서관이 갖고 있었던 현실적인 이제 문제 그리고 그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특히 이제 제가 제일 항상 그런 것 그 주민센터 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항상 느꼈던 이제 마을 카페 뭐 이런 것들 다 이용하면서 항상 느꼈던 부분들이 그거입니다. 공무원분들의 출퇴 시간과 항상 일치되어 있는 그래서 행정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접근하는데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걸 항상 갖고 있었고 그리고 밖에서 볼 때도 그 주민센터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그러한 장벽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볼 때 관공서를 들어가는 거에 대한 그 심리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시설들을 가는 것들을 어떻게 열 수 있을지 저는 뭘 늘 그게 고민인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오랫동안 했는데도 늘 이제 행정 차원에서는 이게 전시 행정인가 진짜로 그 민생 행정인가 헷갈릴 정도로 좀 그런 그런 부분들이 차원에서 있습니다. 보면은 스터디 카페는 애들은 더 안 가죠. 절대 안 갑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스터디 카페 말고 그 이제 다른 기능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이용자의 한계는 도서관의 또 다른 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동안 지적받았던 왜냐면 뭐 스터디 카페는 실제로 요즘 독서실이나 이런 데가 좀 많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 스터디 카페는 저 사실 말 좀 하면 안 될까요? 하세요. 마이크를 드셔서 몇 끊어야 분 동안 되는데 들고 있는데 두 분이 기회를 안 주셔서. 아니 작은 도서관 얘기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많네. 네. 아니 우선은 그 뭐 두 분 얘기하시는 게 나름 다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거는 그러면 도서관 폐관이 아니면 이 사태가 전혀 문제가 없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 뭐 구청에서 얘기하는 도서관 폐관은 아니다라는 입장과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에서는 폐관하려고 한다라는 이 불통의 핵심의 원인에는 위탁을 이제까지 꾸준히 해왔는데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이 서로 간의 이제 불신이나 오해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예를 들면 이제까지 구청에서 생각하기에 작은 도서관 운영이 방만했다 혹은 이거는 뭐 이렇게 제대로 진단해보고 같이 확인해봐야 될 문제지만 이용객이 적다, 그 다음에 방만하다, 뭐 재정 대입 투입 효과가 적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변화를 가져가야 한다라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그 재정을 통해서 누군가 일해서 고용되어서 일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하루아침에 아무런 협의나 혹은 그 상호 소통 없이 끊어버리는 거는 누군가에겐 생계의 문제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노동 문제에 있어서 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문제를 우선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 폐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외에 이 문제가 또 이뤄진 아주 큰 그 바탕에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위탁기관을 뭐 ATM 기기에 같이 이제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방만한 운영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기조 아래 검증되지 않은 모든 기관들을 이렇게 어쩌면 선입견을 가지고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 작은 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뭐야 저기 별로 사람 이용도 안 하는데 돈만 매년 가져가네? 이렇게 바라보면서 벌어진 사태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도서관 이 논란이 생긴 그 원인에 대해서 약간 진단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가 생긴 그 발단이 됐던 게 이제 제일 먼저 발단이 됐던 게 공덕동 문화원 건물에 있는 늘 푸른 소나무 도서관. 네, 이 도서관이 폐관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알려졌었죠. 그러니까 폐관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 도서관을 이제 마포 문화원이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위탁 재심사에 마포 문화원이 응하질 않았어요. 네, 응하질 않았고 들려오는 얘기로는 마포 문화원이 이 도서관의 이곳을 문화원의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이 늘푸른 소나무 도서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마포구에서 이 재위탁 심사를 진행했고 거기에서 이제 재위탁 가능한 점수를 받은 그곳과 이제 다시 재계약 이 사인을 이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하지 않고 철회를 해버린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이거 정말 도서관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지금의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졌고 거기에 이제 마포 중앙도서관 관장께서 중앙도서관의 내년 예산의 30%를 삭감하려고 한다. 이제 그 안에 이제 작은 도서관 예산까지가 들어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예산도 자르고 도서관 위탁도 안 주고 그러면은 이거는 폐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지역사회에 한 번에 이제 확 퍼진 거죠. 네. 만일 지금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사실이고 그거를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봤을 때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게 적당한 말은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이게 민간 위탁이라는 그 체계 자체를 좀 요번에 다시 손보면서 구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위탁의 대상자를 다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진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혹시 섞여 있다고 볼 수도 있나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음.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쨌든 마포 중앙도서관 관장께서 페북에 올린 글을 유추해 보면은 예산 삭감의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마포구청장과의 면담을 여러 번 추진을 했는데 면담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페북에 공개적으로 올린다 이렇게 글을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정확하게 마포구에서 이 작은 도서관 문제, 중앙도서관 문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외부에서는 정말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마포 중앙도서관이 마포의 대표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 도서관 안에 마포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팀이 있는 건데 지금 그 팀이 전혀 이 도서관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좀 꼬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엔 단편적인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 아니면은 이게 뭐 보도에 나왔던 얘기 이렇게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되게 불통을 부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박강수 구청장님이 이제 저희 구청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되게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되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시려고 하고 새로운 구정을 펼치려고 하는 것들은 이해는 되는데요. 굉장히 뭔가 단절적이고 분절적이는 느낌이 들어요. 계속 뭔가 툭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불거져요. 그러면은 논란이 이제 불거지면은 그 다음에는 아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부분인데 굉장히 이제 며칠 전에도 그 성미산 그 개발 때문에 뭐 주민과의 대화 자리가 구청장님과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 되게 이제 뭐 사는 산답게라고 해서 좋은 방향 말씀하셔서 잘 끝나긴 했어요. 그런데 대체로 저희 받은 느낌이 부서와 긴밀하게 그동안 그 행정 공무원 혹은 아니면은 그동안 이제 상미산에서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뭔가를 진행했다기보다는 되게 국청장님의 개인 어떤 그냥 판단 혹은 아니면 그 추진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뚝 자르고 가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그걸 중단시키거나 이렇게 확 방향을 틀는다는 느낌이 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어떤 뭐 시행 사업 계획을 시행 계획들을 이렇게 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을 중단시켜라라고 이렇게 바로 했다고 하듯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 성미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좀 옳지 않은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고 주민들의 반발이 큰 부분이었으니까 중단시키는 거를 환영할 만은 한데 실제로 구정이 그렇게 구청장 한 분이 중단해라 말아라 이어라 이라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정말 괜찮은가 앞으로도 계속 다른 일들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네. 어쨌든 뭐 절차상에는 좀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작은 도서관 관련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좀 적절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뭐 공청회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인제 그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면서 뭐 스터디 카페 그다음에 보육이나 육아 같은 게 좀 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기관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작은 도서관이 지금까지 뭐 인력의 운영의 어려움, 그다음에 홍보의 부족함 이런 것들이 다 중첩되어서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아직까지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좀 그 작은 도서관마다 편차가 좀 심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가 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 주민들이 충분히 어떤 그런 권리를 향유하고 있냐라고 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총체적인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에 다 같이 공감하는 좀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뭐 스터디 카페 그 공간 활성화의 측면에서 스터디 카페가 들어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것이 그 도서관 운영 시간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서관 운영이 끝나고 뒷시간에 그 청소년들 입시를 준비한 청소년들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거는 세부적인 어떤 조정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더욱 중요한 거는 홍보를 더 잘하기 위한 것 그리고 운영을 더 잘하기 위한 것이 위탁을 해제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 재정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늘리는 것을 토대로 조금 더 지역 주민과의 연결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저희가 내는 세금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 전반적인 뭐 재위탁을 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평가 시스템을 저는 이렇게 좀 기한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이것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오지 않는데 눈 감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재위탁이든 아니든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작은 도서관은 그 지역의 그 골목에 문화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을 확실히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감을 하고요. 근데 스터디 카페 얘기가 이제 아예 그 구청에서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스터디 카페는요. 실제로 아이들이 선호하는 스터디 카페는 사방에 막혀 있는 곳이에요.
이 책상 안에 이 책상이 좀 더 큰 사이즈로 4개로 딱 정확하게 분란돼서 한 명씩 딱딱 들어가는 그게 스터디 카페예요. 아이들이 가는 곳은. 근데 그런 스터디 카페를 작은 도서관에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저는 왜냐하면 스터디 카페는 아이들은 거기 가서 실제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와서는 또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아이들의 요즘에 이제 약간 유행처럼 스터디 카페 그냥 개인 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 스터디 카페 많이 갑니다. 실제로. 많이 가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계속 밤까지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스터디 카페에 실제로 아이들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의 그 공간 자체를 아예 개조하지 않은 이상 스터디 카페는 불가능해요. 실제로 한 10명 뭐 들어가는 스터디 카페를 어디 딱 구석에다 만든다? 그런 정도의 스터디 카페는 아이들 이용 잘 안 합니다. 실제로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예, 아이들이 저희가 실제로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어떤 생각으로 스터디 카페를 구상을 하셨는지를 뭐 애들이 많이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을 곳이 그 작은 도서관의 그 스터디 카페다. 작은 도서관을 다 갈아 엎는 것이에요. 그걸 스터디 카페를 만든다는 건. 제가 그렇기 뭐 때문에 믿어지지가 예, 않는 그 거거든요. 추측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지금 구청장님의 공약이나 이런 걸 쭉 뭐라고 해야 되나 별을 봤을 때 아마 저소득층들이 비용을 아주 작게 내고라도 스터디 카페에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이렇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겠다라는 취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만일 그렇다고 하면요. 그것도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만 정말 안타깝네요. 아이들은요. 그 소문 금방 알아요. 작은 도서관의 스터디 카페에는 비용이 별로 안 들고 거기에는 가난한 아이들만 간다? 그런 소문이 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돌잖아요. 한 명도 안 갑니다. 이제 저도 얘기할게요. 저는 뭐 이제 두 분 말씀에 다 공감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지역별로 이제 작은 도서관에 요구하는 기능은 다를 거라고 봐요. 공부하는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 거기를 이제 문화 공간으로 쓰는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쉽게 구청 차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 내에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뭐 폐관과 이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실질적인 이용자가 누구고 그리고 진짜 얼마큼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 없이 그냥 감으로 서로 저는 다 감으로 지금 행정을 하는 건 굉장히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대충 봤더니 하루에 뭐 10명 이용하는 것 같네. 폐관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거기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10명을 이용하더라도 꼭 정말로 이제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이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한 조사들은 좀 먼저 선행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현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줄인다 이제 폐관을 한다 하기에 앞서서 그런 문제를 진단한 다음에 일정 기간에 이제 유예를 두고선 지켜보는 것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스터디 카페가 저는 중요한 쟁점은 아니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저는 구청장 입장에서 이제 봤었을 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이제 변명을 하자면 작은 도서관 기능이 현재까지 내 자신이 볼 때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니 다른 기능을 넣자. 예를 들어 뭐 스터디 카페 요 정도로 저는 가볍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명심을 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든 문고든 이제 제가 지켜보면서 가장 가졌던 이제 단점은 자리의 사유화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저소득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러한 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공유 공간을 갖다가 특정한 목적을 분명하게 둘 경우 개인이 이 자리는 내 거. 거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화되고 내가 아는 사람 누구를 여기다 쓰게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화될 수 있는 영역들은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배제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스터디 카페는 하나의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지역별로 이제 맞는 그러한 현안들은 좀 볼 필요가 있다. 네, 저도 그러면 덧붙여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 모든 곳이 똑같진 않겠지만 어떤 이제 그런 공간에 갔을 때는
그 자리의 사유화라는 거 플러스 그 공간이 특정 어떤 집단의 공간처럼 느껴지는. 그게 같은 거죠. 아, 예. 저는 같은 그러면 얘기예요. 한 명이 계속 그 자리를 이제 그 차지하는 월급을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드는데 이제 공간이 소위 말하는 있더라고요. 텃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네네. 그 사유화라는 게 이제 사세한 얘기를 한 거고 여기는 우리 이렇게 활동가들이 하니까 너희도 이거 할 땐 나가 있어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을 예, 좀 받은 그래서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제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문고 같은 경우도 실제로 문턱이 높다는 게 관이라는 문턱 그리고 이제 사회화된 문턱 그러다 보니까 아유 여기 할 바에는 차라리 좀 힘들어도 중앙도서관 가가지고 정말 공유 공간으로 느끼는 공간 가서 써야지 하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진단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아 이거 잘 운영 안 되네 없애 이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이 얼마나 또 길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심폐소생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한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을 어떻게 보면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할까요? 아니 뭐 형태적으로 리모델링이 아니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포에는 이제 작은 도서관도 있지만 사실 동문고도 있잖아요. 그리고 동문고가 대체로 이제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한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관 관장과 동문고에 활동하신 분들과의 약간의 이제 뭐 갈등이나 운영에 대한 의견 차이 뭐 이런 것도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도서관의 문제와 동문고의 문제 그리고 중앙도서관의 문제. 중앙도서관은 뭐 설립할 때부터 너무 크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뭐 매번 적자다. 뭐 이런 얘기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중앙도서관, 작은 도서관, 동문고 이렇게 전체적인 도서관들 전반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재검토를 해야 되고 이거를 그냥 연구 용역으로만 이렇게 딱 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이 도서관 이용해 왔던 분들이 또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그리고 뭐 전문가들을 초청하든지 해서 그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방금 들어요. 조사 가지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줘야 또 행정에서 헷갈리지 않으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쉽게 조사하는 이제 설문조사 같은 계량조사 형태가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 그걸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좀 면접법을 통해서 그 심층 취재를 할 필요는 좀 있다라고 봐요. 근데 늘 이제 대부분의 행정이 단순 조사하거든요. 계량화 해가지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몇 프로가 모르니까 없앤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해가지고 그 사례를 좀 분석을 해야지 그 지역 이제 활동 같은 경우를 너무 이렇게 전수조사를 이제 계량화해서만 할 경우 왜곡된 결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복합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용 공간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마포구는 굉장히 공간이 부족한 곳이잖아요. 다들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용할 공간들은 넘쳐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그냥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공용관을 새로 만들고 싶어도 장소가 없다고 늘 구에서 말씀을 하세요. 어디 없다고 바늘 하나 꽂을 데 없다고 마포구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공용 공간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늘려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용 공간이라고 하는 게 주인이 없어서 외면받거나 주인이 없어서 그냥 뭐 수익이 뭐 어떻게 뭐 반토막 나거나 그래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버려진 곳이 된다. 혹은 아니면 정말 예산 낭비가 되는 그런 아주 혈세가 뭐 줄줄 새고 있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보다도 실제로
마포 구민들이 갖고 있는 공용 공간이 얼마나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지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전위적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사들이 저희 그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행정에서는 그런 질적 조사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용역을 줘버리세요. 근데 뭐 용역으로 행정 공무원들이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용역이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민사회에서 갖고 있는 영향들이 있는데 같이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그런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진짜 그 용역 회사에 줘가지고 근데 그 용역 회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 공청회를 한다고 하던데 그런 그 구의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고 민의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은 도서관 그런 공용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한 대안까지 그리고 그 대안을 실제로 구상하고 실행하기까지도 계속 그렇게 그 주민들과 대화하는 자리 혹은 공청회 자리 그리고 협의하는 자리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셔야 구청장님이 얘기하시는 상생도 진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또 이 얘기 나눈 지 1시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사실 작은 도서관이 뭐 얘기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도서관은 이제 주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밀착된 그런 시설이라서 뭐 어떤 정책을 하나 결정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요 얘기는 뭐 잠깐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없으세요? 없으시면은 오늘 네. 네. 없으세요? 갑자기 지정 있으실 것 토론 같은. 우리 둘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유, 네. 그럼 마무리 인사 마무리 발언하면서 오늘은 마치죠. 네. 조용술 씨 먼저 네. 하실까요? 그 일교차 요즘에 갑자기 큽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정말 감기 요즘에 이제 감기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기로 고생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저는 조영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 정말 그 길거리마다 노란 양탄자가 깔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제 좋은 풍경이고 예쁜 풍경인데 늘 그거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침마다 쓸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도 쓸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즐기는 어떤 풍경 아래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애쓰고 있는 면들이 있다. 그리고 저번에 주말 동안에 비가 계속 굉장히 왔었잖아요. 근데 잠깐 제가 이제 마트에 갈 일이 있어서 나왔었는데 그때도 거기 그 하수구에 그 낙엽들이 쌓이는 거를 막 치우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감상적인 생각이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생각도 실제로 이제 뭔가가 되고 있을 때에는 그걸 되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하는 그런 초겨울 이제 늦겨울 아니, 늦가을인가요? 겨울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요즘에 이제 중앙 정치를 좀 보다 보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대립하면서 좀 이렇게 대화의 여지가 많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렇게 타협할 여지가 많이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지역 사회도 그런 징후가 조금씩 느껴져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좀 같이 구민의 이름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그 힘이 잘 안 합쳐진다던가 아니면 작은 도서관 문제도 이 주장은 어떤 사람들 어떤 당의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주로 결합하기 때문에 이 약간 얘기를 듣기 싫어 혹은 이런 의도가 있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지역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조금 국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입장에서 행정이든 반대든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내일 이뤄지는 공청회 가서 두 눈을 뜨고 할 말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방송은 아마 이제 공청회 이후에 방송이 나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다음 시간에 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알쓸마생 하면서 지역의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매번 할 때마다 이슈가 하나씩 툭툭 생겨서 뭐 이야기거리가 소재가 되어서 뭐 그거는 좀 반갑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지역 전체적으로는 또 썩 반가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포의 주민들의 삶이 좀 이렇게 평안하게 그런 이 날들이 계속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